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주 빼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자리를 비웠는데 네. 또 귀로는 다 있었단 말이죠. 네. 아주 제가 굉장히 반가워했죠. 신채희 리포터. 네. 그래서 제 그거는 잠깐 오신 분에 대한 배려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 조금 서운했습니다. 근데 작년 일이니까 넘어갈게요. 네네. 자, 김큐께서 난감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 경제 뉴스들을 봤는데 아이고, 올 한 해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어떤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삼성전자 실적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네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더라고요. 이 반토막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와. 지난해 4분기 실적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이게 잠정 실적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나중에 확정치가 나올 때 거의 변화가 없어서 그냥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물건을 팔고 남은 이익을 이제 우리가 보통 네. 영업이익이라고 하잖아요. 4조 3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3개월 동안 4조 원 넘게 벌었다고 했으니까 많이 번 거죠.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1년의 4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1년 4분기 삼성전자가 13조 8,600억 원 정도 이익을 냈거든요. 차이가 엄청난데요? 그죠. 그러면 4조 아까 3천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지난 4분기가 영업이익이 무려 69%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분기에 영업이익을 4조 원대로 발표한 게 33분기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2014년 3분기에 4조 700억 원 낸 이후에 단 한 번도 4조 원대로 분기 영업이익이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8년여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이런 얘기 가능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였냐?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악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냐? 시장에서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한 6조 8천억 원, 거의 한 6조에서 7조 원 사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보다도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대급 어닝 쇼크다, 최악의 실적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붙게 되는 거죠. 다만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70조 원의 매출 기록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8.5%가 줄어들었으니까 네. 이익보다는 매출은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33분기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어닝 쇼크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확 안 좋아진 건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 구조,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쏠려 있는 사업 구조.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경기 침체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마진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익이 줄었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주력 제품의 이익폭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이익이 줄어든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제조 단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제품 만들 때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익을 많이 못 봤다. 이게 가능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제조 단가는 큰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거,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D램 반도체라고 하는 쪽에 굉장히 강자지 않습니까? 전체 매출이 여기서 거의 다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가격이 뚝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좀 하려면 배아량 리포터는 과거에 비해서 요즘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조금 길어지지 않으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동안은 되게 1년, 2년에 한 번씩 바꿨는데 지금은 그래도 3, 4년은 버텨도. 그쵸. 이게 제품이 좀 좋아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스마트폰 바꾸는데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목돈 드니까. 약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근데 좀 쓸만하네. 그리고 버티는 거죠. 맞아요. 이게 비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 제품들, 그다음에 뭐 이른바 서버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전부 다들 약간 늦게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실제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DDR4 D램이라는 걸 이제 네.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DDR4 D램의 가격을 보면 2021년도 7월에 개당 4달러를 넘었던 가격이 지난해 12월 평균 2.21달러로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게요. 거의 절반 수준인데
제품 가격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결국에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매출은 비슷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매출이 비슷했다는 건 그만큼 싼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보통 이제 재고 조정, 뭐 재고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 기사들을 이제 뭐 찾아보시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쌓여가고 있는 재고 물량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초기로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다들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일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OTT 뭐 이런 것도 영상도 많이 보고 게임도 하고 이게 다 IT 수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수요도 늘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요자들이 들어오니까 서버를 막 늘려야 됐었거든요. 이 서버 안에는 D램이라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D램 수요가 있었고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이 수요가 줄고 물가가 오른 데에 따른 강력한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영향이 이제 D램 시장으로 파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들은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도 주력이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유가처럼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이클 산업에 들어가는데 이 D램 가격이 지금 바닥을 치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의 저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반도체잖아요. 네네. 작년에 무역 적자가 커진 것도 이 반도체 불황 때문이다라고 하던데 우리 그럼 앞으로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사실은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나살기도 바쁜데 삼성전자까지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고 이 반도체 산업이 안 좋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생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국내 증권가부터 뭐 D램 익스체인지 등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기관들의 다양한 예측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올해 1분기까지는 여전히 상황이 좀 안 좋고 2분기를 넘어서면서 그나마 조금 D램의 가격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변수는 중국 경기예요.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 경기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지금까지 써왔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서 경쟁사들의 씨를 말리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배아량 리포터는 제임스 딘이 주연한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사실 전 들어만 보고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이 영화에 보면 젊은 그러니까 제임스 딘하고 다른 배우가 차를 몰고 이렇게 서로 돌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엔 누가 포기하지는 않으면 둘 다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면 겁쟁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치킨,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누군가가 포기하면 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승자 독식 체계를 보통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걸 조금 좋은 표현으로 삼성이 초격차 전략을 썼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거든요. 삼성이 메모리 시장에서 지금까지 성장한 게 이런 불황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가격이 빠지는 걸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누군가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장 다 먹어버리고 한 단계 더 빨리 가고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불황에 삼성이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더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고요. 실제로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기저기서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이나 투자 계획 철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이런 얘기가 거의 흘러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라고 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 공제율을 확대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측면 지원이라고 봐도 될까요? 측면 지원이 될 수 있죠.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세금 부담이 좀 덜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 삼성전자가 과거와 같이 이런 위기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분명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더 고려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어디선가는 누가 돈을 써야 됩니다. 네. 근데 돈을 쓸 수 있는 주체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정부죠. 작년에는 정부가 돈 썼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냥 돈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금리도 막 떨어뜨리면서 돈이 풀려나가게 해주고요. 네. 이건 정부가 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좀 지난해 말부터 이제 반대가 좀 되고 있죠. 네. 금리는 올리고 물가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좀 메마르게 하고 있고요. 정부는 또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올해 예산을 오랜만에 순감 예산,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좀 줄였단 말이죠. 네네. 그 얘기는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니까요. 개인들은 더 쓸 돈이 없습니다. 가게는 금리가 오르니까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서 쓸 돈이 없거든요. 그럼 남은 곳은 이제 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돈 많이 쌓아둔 기업이 돈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쌓아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이잖아요. 삼성이죠. 그리고 반도체죠. 주력은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를 자극해서 투자를 좀 더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외로 나가는 투자를 국내로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지는 걸 다들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어디 한 군데가 삐끗하면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였고 하나는 요소수 사태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한 군데 문제 생기면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맞아요.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자국 내에 매우 중요한 산업 시설은 무조건 유치하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IRA다 뭐 이런 규제 막 이런 것도 내놓고 백악관으로 반도체 회사들 막 다 불러가지고 압박도 하고요. 세제 지원도 막 해주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막 내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실제로 반도체 회사들이 꽤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네. 삼성도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에 안 지었으면 국내에 지어질 공장이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도 좀 이겨야 돼요. 어쨌든 우리에도 공장을 좀 지어야 이 돈이 또 국내에 투자되면서 산업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 세제 지원 같은 걸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죠. 실제로 반도체는 제품 크기가 워낙 적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네. 그냥 항공편으로 날라주면 되기 때문에 물류비의 부담이 없는 공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세제 지원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법인세도 깎아주고 투자 세액 공제도 해주고 네, 친기업적인 정책만 내놓는다. 음.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지금 차가워지는데 이거 데우는 방법이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아래에서 불을 지펴서 데우느냐, 네. 아니면 위에서 그냥 뜨거운 물 부어주느냐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부터 뜨거운 물 위에서 붓겠다라고 얘기한 정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얘기했던 경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색깔대로 정책을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그 세제 지원하면서 조금 눈에 들어왔던 거는 당초 기재부나 여야 모두가 이 세제 지원책을 내놨을 때 지금 25%의 세제 혜택을 줬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는 8%, 야당에서는 10% 하자는 것도 야당은 안 된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8%로 하자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불과 한 3, 4일 만에 그냥 25%로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간다. 특히 뭐 추경호 부총리가 법인세 인하폭이 예상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네. 조금 이 여력이 남아서 세액공제로 돌린 것이다라는 해명은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는 정책적으로 좋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공은 어떻게 보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네. 자, 이것도 간단히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IPO 시장이 급냉한다. 이런 뉴스 있습니다. 네. IPO는 주식시장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의미하거든요. 영어로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첫 공개 매각, 공개 매각 이런 겁니다. 주식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매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보통은 주식 투자들 이제 많이 하시니까 비상장 기업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과정을 IPO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자본금을 내고 낸 주식을 분산해서 나눠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저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원하면 누구든 주식회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장사라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이익도 좀 내고 있는 회사들을 선별해서 거래할 수 있게 뭘 만들어서 그 안으로 넣어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거래소라는 거래 시스템이 있고 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할 수 있게 된 회사들을 저희가
상장사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거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업 공개 IPO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들어가려면 회사를 진짜 속속들이 공개해야 돼요. 매출과 이익 뭐 이런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주주 구성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 계획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거쳐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근데 한때 몸값이 4조 원 정도에 달했던 마켓컬리. 네. 이 마켓컬리가 상장하면 정말 대박 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상장을 연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주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상장을 연기하는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이왕이면 높은 가격에 주식을 가치를 인정받고 들어가고 싶은 것 때문인데요. 사실 돈 잘 벌고 그 수준에 만족하는 기업들은 굳이 상장을 안 해도 됩니다. 네. 내가 회사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거나 가족끼리 혹은 몇몇 사람들끼리 지분을 나눠 갖고 있으면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든지 상장 안 하면 눈치 안 봐도 되고요. 네. 이익도 마음대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장을 한다는 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한 단계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돈만으로 사업이 힘들어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상장이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보다는 투자를 받은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해줘야 미리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상장을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요즘 경기 침체에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네. 이렇게 기업들이 망설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장할 때 주식 가격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하거든요. 네. 하나는 절대가치 평가고 또 하나는 상대가치 평가인데 절대가치 평가는 우리 회사가 이 정도 실적에 이익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주식 값어치는 받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박이 크기가 축구공만 하고 당도가 높으니까 난 한 5만 원 받을래. 뭐 이렇게 판다는 거죠. 상대가치 평가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슷한 회사들을 비교해서 아, 이 회사가 주식이 이만큼에 거래되니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겠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공만한 크기의 수박이 뭐 10,000원에 거래되면 우리도 10,000원 받겠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상대가치 평가로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IPO 시장은 주가가 다 내려 있으니까 상대가치 평가를 하면 낮은 가격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높은 가격에 받으려면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주식 가격이 결정되는 이 두 가지까지 저희 네. 알아봤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의 벤츄라 하이웨이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고맙습니다. 제가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